130개 지부를 연결하는 언론노조 또 연결 사회입니다. 아 오랜만에 낯익은 김지경 성평등위원장님 모셨고요. 두 번째. 두 번째입니까? 번째밖에 안 그거밖에 안 됐어요? 그럴걸요? 제가 막 그래요? 도망 다녀가지고. 아 그러니까요. 도망 좀 그만 가세요. 한 네. 16-17번 했을 텐데. 그런 아, 거니까요. 우리가 예. 너무 두 분이 성평등 이슈에 나오셔가지고. 성평등 어쩔 수 이슈에 없이. 소홀했네요. 예. 많이 모셔야겠어요. 그래서 또 연결 사회가 보통 이제 그 지부별로 네. 아니면 이제 동종 업계 지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모셨었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여성 지부장 특집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시사인의 김다은 지부장님, 충북 MBC 충북의 김우림 지부장님 두 분 모셨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자, 그 제가 이제 두 분은 거의 처음 뵙는 것 같고요. 성평등위원회 거의 활동 처음 뭐예요? 봤어요 언제? 사진으로 뵀나 가물가물하여서 네네. 예. 그래서 성평등위원회 활동을 워낙 또 열심히 하고 계셔서 이제 김지경 성평등위원장님과 함께 활동하시다가 오늘 또 이제 회의 마치고 오신 거죠? 회의를 원래 끝나고 했어야 하는. 네. 아 끝나고 했어야 하는 좋습니다. 그래서 두 분 모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 계명국 PD님이 적어주신 네. 그 소개를 읽을 수밖에 없어요. 아, 네. 이 대형 게스트들을 모셨기 때문에 자 김다은 지부장님부터 소개를 드리면 뭐 어떻게 이렇게 써놨지? 현장 중심의 공감적 저널리스트. 단순 보도가 아닌 구조적 문제를 파헤치며 사회 변화를 촉구하는 기자. 약자의 중심의 시각으로 사회적 약자, 노동자, 여성, 환경 등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다룸. 저서 및 미디어 활동도 엄청납니다. 혼밥 생활자의 책장, 마음은 굴뚝 같지만 20대 여자, 2023 기후 전망과 전략, 동물의 자리. 기자지만 팟캐스트 활동도 굉장히 활발히 하고 계시고 수상 경력도 막 세바시 막 제17회 양성평등 미디어상, 방송부문 장려상, 특집 다큐 확정돼 미래 등등. 대단한 또 네, 감사합니다. 지부장님이시고 기자님이시고 김우림 지부장님도 질 수 없죠. PD님이시고 IM 비너스 MBC 충북 UHD 다큐멘터리 2019년 여기도 큰 상 또 받으셨죠. 네, 큰 상. 휴스턴 국제영화제에서 또 다큐멘터리 TV 부문 플래티넘 와우. 대상 수상하셨고 이외에도 뭐 이달의 PD상, 방송대상 우수상 여러 가지 상을 받으신 훌륭한 PD님이시고 기자님이시고 두 분을 모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네. 박수를 너무 많이 치나요? 자기 소개 안 하네. 자기 소개를 다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다 해드린 것 같아요. 예, 농담이고. 네, 그래서 오늘 김우림 김다은 지부장님 모셨는데요. 언론노조 성평등위원회 활동부터 조금 여쭤보려고 해요. 성평등위원회 활동을 워낙 열심히 하고 계셔서 어떤 역할들을 좀 맡고 계신지,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지 김다은 지부장님부터. 사실 성평등위원회가 우리 그 존경하는 김지경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네. 그 상명하복이 굉장히 확실하게 해서 그런 조직이었어요. 저희는 이제 그랬었나요? 시키는 대로 보병처럼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보고 대체 제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나요라고 위원장님께 여쭤봤더니 네네. 당신은 젊음을 맡고 있다. 그 지령을 또 제가 내렸죠. 또 나이로 답변은- 위계화하는 나이로 위계하는. 근데 제가 나이가 40인데 그럼 굉장히. 제가 젊음을 맡아서야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지만 여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젊음을 맡고 네, 계시고. 보필. 김우림 지부장님. 저도 물어볼 걸 그랬다. 네. 저는 뭐냐고.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스스로 생각하기에 지역을 맡고 있지 않나 지역을. 생각합니다. 저희 성평등위원회가 이제 방송, 신문, 출판 이렇게 다양한 네네네. 이렇게 직종들이 있는데 네. 저는 유일하게 또 지역에서 또 오고 있어서 교통비 지원이 되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교통비 지원. 못했네요. 교통비 지원. 그걸 안 해줬나요 이때까지? 없었는데 아. 위원장님 나가도 됩니까? 지금 해줘야죠. 그러니까 교통비? 중지해주는데 왜 성평등위원회는 네. 왜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겠습니다. 충분히 네네네. 해줘야죠. 바로 네,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물어봤더니 위계가 세고 교통비를 안 준다. 성토대회가 돼버렸고. 바로 하나 민원을 해결하고 네. 올라온 보람이 생방송으로. 있네. 네. 평소에는 얘기하기가 좀 어렵게 좀 건의가 좀 무게를 많이 잡으시는 거 아니에요? 평등해가지고. 네, 성만 평등하고 성평등만 되고 다른 건 불평등한 성평등위원회입니다. 네, 농담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여성 지부장 특집을 한 게 그 언론노조의 지부장님들이 이제 100여 명이 넘게 계시지만 보통은 남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앙집행위원회 해도 남성분들이 거의 네. 이제 자리를 하시고 여성 할당을 해야 될 정도인데 그래서 여성 지부장님들이 나오시면 일단 반갑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좀 지부장 역할을 그 무거운 중책을 맡게 되셨는지 한번
어쩌다가 이런 일을 네. 근데 사실 저는 지부장이 된 지 얼마 되진 않았어요. 6월에 뽑혔기 때문에 얼마 되진 않았고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단계이긴 한데요. 사실 저희는 전임이 아닙니다. 노조 집행부가 전부 다. 그래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저희는 이제 선출할 때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 뽑힌다라고 할 정도 수준인데 사실 제가 그래서 저는 스스로 하고 싶어서 자천을 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도 우리 회사 역사상 자천해서 하겠다고 한 사람은 네가 최초인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 듣긴 했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조합원이 44명밖에 되지 않는 좀 작은 조직인데 네네. 아시다시피 좀 이제 기자의 어떤 입지도 달라지고 기사라고 하는 거에 영향력도 과거 같지 않고 여러 가지로 뭐 취재 방식에도 변화가 많이 생기고 이런 변화들이 되게 큰데도 윗세대와 아랫세대 간의 어떤 체감하는 방식들이 되게 다른 거예요. 기자라면 이래야지, 기사를 쓸 땐 이래야지, 뭐 데스킹하는 방식도 그렇고요. 근데 그런 것 때문인지 이 위아래 간에 살짝만 누가 역할을 해주면 오해 없이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게 계속 쌓이면서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기자 조직 특유의 그 뭐랄까 경직된 분위기 이런 게 있어서 거기도 상명하복이 명확한 거 아니에요? 시사인은 그렇진 뭐 않아요. 좋은 조직입니다. 네. 시사회는 좋아요. 그러세요. 성평등위원회만큼 만큼 좋습니다. 만큼 좋다. 네네. 여튼간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뭔가 좀 역할을 해보고 싶다. 조금 그러니까 다들 좋은 조직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은 똑같은데 그냥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나 뭐 고민하는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걸 연결해보고 싶어서 지부장이 되고 싶다. 나서게 되었죠. 약간 제 마음속에 노조에 대한 어릴 때부터 동경이 있었어요. 저한테 조끼 언제 주냐고. 그래요? 밖에서 하셨습니까? 조끼를 빨리 달라고. 조끼 하셔가지고, 하셨어요? 저는 조끼를 입고 투쟁하고 싶거든요.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지부장 임기는 언제까지? 저 1년인데 연임할 1년이요? 수 있긴 합니다. 보통 이런 말씀 안 하시거든요. 지부장님들이 다 이제 그만할 겁니다. 이러시는데. 연임을 시켜주시겠지. 연임도 방법이고요. 뭐 네.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본조로 한번 네. 본조로 파견. 약간 이렇게 머리 짧고 이런 스타일이 또 이제 많잖아요. 여기 민주노총에도 네. 많고 그렇죠. 제자리가 있을지. 언론노조가 여성위원장이 없었죠 지금까지. 여성위원장 없었죠. 최초에 여성 수석부위원장도 없었어요. 갑자기. 사실 게 맞나요? 좋습니다. 아무튼 많이 열려 계신 언론노조에 투신하고자 하시는 김다은 지부장님이었고 김문희 지부장님은 어떻게? 어쩌다가 그러니까 저는 그 한참 선배입니다. 김다은 지부장님보다 2달 먼저. 네, 하지만 저도 사실 이제 한 6개월 좀 넘은 것 6개월 같은데 정도. 어느덧 제가 이제 2008년도 입사했는데 저는 제가 아직도 좀 한참 더 배워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어쩌다 보니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나이가 됐다는 거 그리고 아까 그 뭐 여러 가지 경력들을 읊어주셨는데 노조 경력을 안 읊어주셨잖아요. 노조 경력. 제가 뭐 수감되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만 노조 어쨌든 경력. 계속 조합에서 이제 민주 방송 실천위원회도 오래 하고 그리고 성평등위원도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고요. 네네네. 저 역시 또 조합에 대한 로망이 또 너무 있어가지고 이상한 로망들을 왜? 노조에 대한 로망이 왜 있는 거지? 있어가지고 제가 2008년도에 딱 입사 원서를 내러 가서 저 그 입사 그 지원생 신분으로 조합에 갔다니까요. 어머. 노동조합. 그 회사에 가서 뭐 하는? 노동조합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여기 좀 대박. 일할만한가? 조합이 좀 건실한가? 보고 싶었나? 이미 그 투철한 노동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요. 확고한 그 관점, 노동 운동가 운동가로서의 관점 이런 것들을 이미 갖고 계셨고 기회가 되니까 이제 이때다 싶어서 해야겠다. 덥석 이제 하시게 된 지부장님들이시고 또 성평등위원회 활동까지 김우림 나중에 지부장님 후임 뽑을 때 아주 든든하시겠어요. 지금 성평등위원장을 하실 게 아닌데 지금 약간 위원장 경선에 약간 느낌이. 성평등위원장도 경선을 해야 되지 않나. 아니 바로 위원장을 바로 얘기했어요. 위원장. 바로 위원장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김우림 지부장님께 몇 가지를 여쭤봤는데 시간이 괜찮으시겠어요? 지금? 아니요, 사실은 지금 회의 뭐가 와 지금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셔야 맞아, 제가 뭐 마무리 할지. 인사를 할까요? 진짜로. 그러니까 저희가 좀 일찍 모셨어야 됐는데 마무리 시간을 인사를 제가 시간 조절 못. 마무리 인사를 마무리 인사. 아니 뭐 지금 성평등위원으로서의 뭐 제가 포부 사실
저기 교통비 주셔야 돼요. 아, 저희 예, 기차 예. 타고 KTX 타고 네, 네. 오늘을 위해서 왔는데 딱 그러니까요. 10분 출연하고 이러고. 야, 이게 어떻게 됩니까? 어쨌든 네, 네. 저는 여기 오면서 네. 제가 또 지역과 지역과 여성과 노동과 네. 이거를 모두 이렇게 연결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걸로 엄청 준비를 많이 해왔으니까 네. 다음에 오 마이 갓. 다시 불러주세요. 네. 다시 모시겠습니다. 진짜로? 아 진짜 그러니까 7시에 발제를 해야 돼요. 수업을 들으신다고 해가지고 네, 네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MBC 충북 지부는 저희는 유튜브라서 예 이게 지상파 방송 하시는 분이라 좀 멀리서 하는 카메라 등지지 마세요. 교통비만 챙기고 지금 잠깐. 제 지부장님 고맙습니다. 죄송해요. 예, 이게 유튜브죠. 이게 유튜브고 오늘은 좀 약간 그래도 한 5분 10분은 더 계실 수 있나 싶었더니. 근데 오늘 언중법 제가 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왜 언중법 해가지고 왜 진짜 손님도 많이 멀리서 안 오셨는데. 계시고. 야, 자 그래서 오늘 김다현 지부장님 네. 단독으로 잡아주세요. 모셨고요. 아 정말 이게 시사인 뭐예요? 김다현 지부장님 모셨습니다. 아 진짜 곤란. 냉정하네. 너무 죄송하네. 다음에 그 김우림 지부장님은 다음에 충북 MBC 충북을 따로 네. 다시요? 지부 네. 특집으로 모시기로 하고 김다은 지부장님께 좀 주목을 해볼게요. 어쩔 수 없이. 김다은 누구인가? 아니 근데 그 직종이 이제 라디오 PD로서 상 받으신 것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PD셨다가 기자로 전직을 하신 거죠. 네 제가 CBS에서 라디오 PD 한 10년 정도 했었고 CBS 출신이시구나. 네 한 4년 정도 전에 시사인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4년 전에요. 네. 이유가 좋다는 라디오 PD. 그러니까요. 후회하고 지분장인데. 약간 방송인들한테 로망 같은 라디오 PD인데. CBS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주로? 저는 시사 프로그램 보통 맡아서 했었고 네. 근데 뭐 저녁에 했었던 정관용의 시사잡기 네. 뭐 이런 프로그램 좀 오래 하고 세바시도 TV 하시고. 쪽으로 파견도 네, 네, 잠깐 네. 나왔다 오고 뭐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네. 이유가 있다면 이게 또 참 구구절절한 이야기인데 네, 네. 최대한 짧게 말씀드리자면 네, 네. 여튼 제가 이제 시사 프로그램 맡다 보니까 뭐 이렇게 섭외해서 뭐 유가족 분들이든 아니면 뭐 사망 사고가 있었을 때 뭐 가족 뭐 동료분들 이렇게 막 통화도 하고 섭외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그 스튜디오에서 그분들께 너무 쉽게 어떤 그런 것들을 요청하는 게 좀 마음이 되게 좀 불편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뭐랄까 어떤 죽음을 대하는데 내가 너무 편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거예요. 적어도 현장에 가서 좀 보고 그래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좀 오래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현장에 가고 싶다는 생각으로 기자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기자가 되고 나서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 고생스럽다. 너무 고생스럽다라고 잠깐 생각했지만 지금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참. 그래서 이제 그 또 성평등 위원이시기도 하지만 이제 노동자, 여성, 환경 이런 이제 소수 약자 이슈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한국 옵티칼 해고 이제 사건에서 노동자 박정혜 씨가 고공농성 하시다가 600일여 만에 이제 내려오셨잖아요. 여기서 그 이면에 있는 일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그 주목이 안 되다가 특별한 또 기사를 쓰셔서 잊지 말아야 할 투쟁 현장으로 주목을 해주셨어요. 이 사건은 또 어떻게 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어떻게 또 기사를 쓰게 되셨는지. 사실 이제 그 한국 옵티컬 같은 경우에도 구미에서 있었던 투쟁인데 네. 아시다시피 이제 구미라는 공간이 굉장히 이제 노동자들의 투쟁이 많은 공간이기도 했었고 예전에 이제 파인텍처럼 고공농성을 했던 단지 이렇게 그런 사업장들도 있었죠. 이제 오래 투쟁하고 했었는데 사실 제가 이제 PD일 때 네. 파인텍 투쟁에 좀 시민 연대 같은 걸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과도 좀 인연이 깊고 하면서 노동 문제에 더 좀 관심을 갖게 됐었는데 또 이제 이 지역에서 있는 투쟁이라고 하는 게 더 주목받기 어렵고 어렵죠.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당시에 제가 이제 말씀하신 그 잊지 말아야 될 투쟁 현장 기사를 썼던 것은 연초쯤이었고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몇 곳들을 좀 여러 곳을 묶어서 쓴 기획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세종 호텔도 하고 뭐 거통고도 가고 이렇게 좀 지혜복 선생님도 뵙고 그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현장들을 가는 게 또 제가 처음에 기자가 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했었고 이제 기자들마다 좀 스타일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기자들은 이제 권력자의 옷을 벗기겠다. 네. 그걸 목표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근데 이상하게 저는 약간 그런 야망은 좀 없고 이렇게 좀 말씀하시기로는 이렇게 좀 사회적 소수자라고 말씀하신 이제 그분들이 있는 곳에 좀 가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기자를 하면서 또 느끼게 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분들이
굉장히 이제 고난 속에서 투쟁하면서 이뤘던 어떤 제도들, 법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그 유산을 좀 이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이게 기록하는 사람으로서의 의무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그런 고민을 하면서 더 또 그런 현장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무거운 질문 중에 제가 분위기 환기용으로 하나 하자면 CBS랑 시사인은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른가요? 어떤가요? 뭐 이게 직군이 달라지셨으니까 또 다르겠지만 어려운 질문. 무거운 분위기를 좀 환기하려고 한 건데 무겁네요. 그 질문도. 저 CBS에도 친구가 있고 시사인에도 친구가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근데 뭐랄까요? 사실 시사인은 좀 이거 어떤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지? 뭐 그냥 어떤 관계성 같은 걸 관계성 말하는 건가요? 어떤가요? 동료들 간의 선후배 관계성? 관계, 동료 관계? 근데 사실 PD는 원래 네. 좀 부드러워요. 그리고 이제 라디오 PD들은 남성분들도 네. 굉장히 이제 막 이렇게 부드럽고 애겐 하나요? 애견남이 많아요. 애견남이 네. 많아요. 애견남. 애견남. 또 모르시는 애견 거예요? 정말 그 밈 숙지 하고 오시는 거예요. 밈 숙지. 영어예요? 요새 그 유행하는 거예요. 테토남 이게 좀 남성적인 사람, 애견남 조금 이제 여성미가 있는 사람. 뭐 애견이 뭔데?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 네. 아시겠죠? 그 테토남에서 애견남. 네. 그래서 애견하다. 네, 애견하고. PD들은 좀 애견하다. 네, 그래서 이제 뭔가 분위기 자체도 이제 몽글몽글. 네. 약간 네. 이런 분위기가 좀 있고. 네. 근데 기자들은 제가 보니까 너무 고집이 세요. 아. 너무 고집이 세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 내가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정의. 이것이 곧 정의다. 네. 이런 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아. 그래서 좀 기자 조직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삐걱삐걱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게 좀 갈등도 뭐 좀 이게 있기도 하고. 제가 보니까 진보건 보수건 네. 상관없이 네. 기자들은 조금 문제가 많아요. 조금 이제 경청의 자세가 조금 더 필요하다. 경청이 자기 필요하다. 의심이 조금 필요하다. 또 다른 직종에서 오시다 보니까 네. 그런 좋은 지적. 더 그런 느낌을 악플이 받으신 것 달리지 같아요. 않아요. 다들 끄덕끄덕하지 않을까요? 기자들도 끄덕끄덕하실 것 같아요. 기자들도. 그런 차원에서 약간 경청하는 자세로 그렇게 어렵게 투쟁하시고 하는 현장들을 다니면서 많이 이야기 듣고 글로 옮기고 이게 되게 맞으실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되게 멋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투쟁해서 얻어내는 게 그분들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 결국은 우리 사회를 더 좋게 만드는 네.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자기만의 투쟁을 하는 분들이 아니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껴서 굉장히 뵈면 많이 배우죠, 정말로. 감사한 일일 것 같아요, 기자로서는. 그래서 2021년에는 또 2,000명 이상의 20대 여성 설문을 기반으로 대규모 기획 기사를 쓰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젠더 이슈 이런 거 탐구도 하시는 기사를 쓰시면서 여성의 사회적 정치적 어떤 뭐 현상, 상황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보고 들을 수 있는 기사였는데 어려운 질문이지만 언론계 내부에 이제 성평등 이제 위원이시기도 하니까 성차별이나 불평등 문제가 사실 언론계 내부에 굉장히 많잖아요. 이 문제는 어떤 접근 방식으로 좀 풀어야 될까? 아마 이제 성평등 위원장님도 가장 고민하시는 문제일 텐데 어떤 좀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제가 이 질문을 보고 드는 생각이 내가 그걸 알았다면 이러고 있진 않았을 텐데 이긴 했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위원장님하고 다 같이 그 민주노총 여성활동가 거기 대회를 같이 다녀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또 이 굉장한 투쟁의 기운을 네. 저희가 또 받고 왔는데 네네. 그때 이제 했던 되게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다른 지부들의 이제 성평등 단협 배워보기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배우면서 저희 회사에 없는 여러 되게 참신하고 그리고 굉장히 의미 있는 성평등 단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배우고 왔는데 저 그걸 보면서 특히 이제 그 전체적으로 다 같이 좀 공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평등 단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주로 그러니까 임신, 출산, 육아에 그쵸. 이제 포커싱된 네. 그런 조항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래도 이게 있어서 다행이다가 아니라 모인 분들이 대부분 이걸 조금 더 넘어서는 이야기들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라는 데 굉장히 많이 공감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성평등 단협을 어떤 식으로 조금 더 재개정하면 정말 이 조직 안에서 조금 더 이제 뭐 성차별 문제든 불평등 문제든 하는 것들을 인식 개선을 해볼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하게 됐고 사실 제가 좀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뭐 성차별이라고 했을 때 그게 꼭 양성차별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조직 안에 굉장히 좀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많은 주체들이 있고 그분들에 대한 감수성 그리고 그분들을 위한 제도가 다 같이 더 인권에 가깝게 올라갈 때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도 되게 많아진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뭐랄까 성소수자나 장애인 등등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를 담고 제도적으로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단협 그런 조직 만들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배타적이지 않은 페미니즘이라는 게 조직 안에 어떻게 가능할지 좀 고민해보고 있고 저희 성평등위원회에서도 사실 그런 주제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시사에는 성비가 어느 정도 돼요? 저희는 네. 기자 직군만 봤을 때는 여성들이 적지 않게 있고요. 거의 절반 정도 될 것 절반 같아요.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무슨 말씀하셨어요? 네, 김다은 지부장님이 젊음을 담당하신다고 네.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네. 그 이유가 그 성평등의 그 고민이 닫혀 있으시지 않고 네. 이게 늘 그 뭐 팀장이 여성이 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네. 어떻게 정말 다양한 문화, 진짜 평등한 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조직 문화를 좀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런 문제 제기를 늘 내부에서 해주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담당 말씀대로 사실은 언론 노조 안에도 성평등위원회도 있고 네. 성평등 관련된 뭐 규약들도 있고 하지만 그게 말씀대로 한 양성평등의 기준을 가지고 옛날의 잣대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들도 많은 것 같거든요. 또 우리도 얘기하다 보면 양성평등만 생각하고 얘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말씀대로 그걸 넘어서는 평등을 얘기해야 되는 시대가 이미 됐으니까 그렇게 되는 언론 노조 혹은 이제 뭐 노동사회 뭐 이런 거 좀 노동도 제안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역질문. 네, 저는 질문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런 질문해, 성평등 이슈와 이 어떤 조직 내 위계 질서 네. 뭐 이런 건 좀 어떻게 좀 뭔가 절충이든 뭐 좀 그런 게 있을 특히나 기자 사회는 그런 게 좀 강한 조직이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이제 남성적인 문화로 쫙 짜여져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성평등을 할 거냐. 그런 부분은 시사인에서는 그런 문제는 잘 없어요. 상당히 저희는- 전반적으로 좀 민주적인 분위기인가요? 뭐 민주적인 게 무엇인지 네.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기는 할 것 같지만 말씀하신 어떤 그런 위계적인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최근에 저희가 소모임 지원을 시작했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몸도 같이 부딪혀보고 네. 운동도 같이 하고 네. 막 이런 모임을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달리기 모임이 만들어졌는데요. 남자 조합원분도 있고 여자 조합원분들도 있고 네. 뭐 또 이제 풋살 모임 막 이런 것들도 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서로의 어떤 다른 역량들을 계속해서 좀 만날 수 있는 마주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보려고 하고 있고 말씀하신 어떤 위계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위계라는 게 보통 뭔가 결정할 때 네. 누가 목소리가 크냐 네.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전체 이게 회의를 기본적으로 성평등이 좀 뭐 양성평등 넘어서는 그런 게 되려면 서로의 존재가 인정되고 네. 서로의 목소리가 좀 이렇게 평등하게 오고 가고 그런 회사 분위기가 돼야 전반적으로 그런 게 높아질 텐데 언론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네. 집행하고 지시하고 누군가 가져오면 이걸 내가 고쳐서 내보내야 네, 되고 막 네, 네, 이런 게 민주적인 소통 언론 노조도 마찬가지인데 뭔가 빨리 결정하고 집행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소통이란 게 이렇게 다 열어놓고 할 수 없잖아요. 그쵸. 그건 저도 늘 계속 고민되는 맞아요. 부분이라서. 불가피한 위계와 네. 평등의 가치를 어떻게 네. 조화시킬 거냐. 저는 그래서 노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노조가 이제 표방했던 게 만만한 노조였어요. 그래서 뭐가 됐건 간에, 그러니까 그게 뭐 아주 구체적으로 그냥 내가 팀장과 어떤 작은 일로 불화를 했을 때도 그렇고, 혹은 그냥 어떤 내가 생각하는 우리 조직에 대한 어떤 이상이든 뭐가 됐건 추상적인 이야기가 됐건 그런 것들이 됐건 이제 언제든 노조에게 와서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때로는 이제 노조가 할 일이 아닌 것들이 있잖아요. 그건 그냥 팀 내에서 해결해야 그렇죠. 되는 문제, 네. 혹은 국장하고 그냥 다이렉트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여도 저희가 중간에서 어떻게든 좀 이걸 부드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해주고 있거든요. 같이 뭔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보자고 하거나 저희가 직접 나서기도 하고 사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어떤 조직 안의 결정 혹은 어떤 권한이나 책임에 관한 어떤 이미 짜여져 있는 그 위계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그 빈틈들 혹은 불합리함 같은 것들을
내가 혼자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게 노조가 같이 힘을 모아주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튼 대변하는 사람으로서의 노조 그걸 통해서 조금이나마 그 답답함을 좀 해소해보고 그리고 제도적인 걸 좀 바꿔보려고 하고 있기는 해요. 말씀을 원래 이렇게 잘하세요? 원래 별로 네. 말을 안 하시는데 아. 내용 극내향인이라고 극내향이세요? 네. 말 안 방송인이라서 하는 또 거 다르시네요. 좋아합니다. 한가라 놓으니까 네, 라이브를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논리 정연하게 그러니까요. 비문이 하나도 없이 예.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등한 문화, 강연을 들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평등한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게 그냥 뭐 자 열어놓을 테니까 얘기해라 이건 사실 그 안에서 못 하잖아요. 근데 노조라는 곳이 이를테면 뭐 낮은 연차든 뭐 직급이 낮든 높든 거기에서 좀 문제가 있는 상황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잘 하면 그런 평등한 뭐 조직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노조에 대한 기대와 어떤 그 사명감, 투철함 이런 것들을 또 쫓기에 대한 애정. 쪽지에 대한 애정 두 벌 드리면 어떨까요? 두 벌 드리면 그건 좀 처장님이 안 되는 거죠. 사업 차장님이 안 되는 하나 또 궁금한 거는 여성 지부장이 적은 이유가 어떤 언론사의 남성 중심의 문화 때문인지 아니면 혹시 뭐 다른 이유들을 좀 있다고 보시는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다른 조직하고도 얘기했을 때 네.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런 거 지부장을 할 때 굉장히 여성들이 집에서도 너무 바쁜 시기다. 그 육아의 부담이 너무 또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근무하고 육아하는 것도 어려운데 여기를 따로 이렇게 노조 일까지 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그 부담이 부담. 과중하다라는 게 이유 중에 하나로 얘기했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이유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저는 사실 저희 조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어떤 여자 기자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지부장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성 지부장이 없었던 조직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근데 그분들이 원하지 않아서 지부장 원하지 않는데 지부장이 됐다 해도 이제 그 역할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제가 스스로 하겠다고 했을 때 믿어주시고 그래 해봐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감사한 어떤 유산을 제가 이어받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저도 좀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실제로 해보니까 이를테면 어떻게 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걸까 이 조직 안에서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이제 밑에 기수 후배들에게 약간 지지를 많이 받으면서 이제 지부장이 된 케이스라서 아래로부터의 어떤 리더십의 어려움 이런 건 별로 없다고 느끼는데 아직은 근데 이제 이를테면 회사를 상대로 저희는 이제 되게 투쟁하지 않는 노조거든요. 원래 회사와 되게 관계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노조가 어떻게 회사를 상대로 원하는 것들을 더 강경하게 요구하고 조합원들의 복지를 넓힐 수 있을까? 어떤 자원을 가용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되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 어떤 정치의 언어 같은 걸 제가 전혀 습득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화, 그런 방식, 어떤 그런 전략 이거 어떨 때는 막 웃으면서 약간 능구렁이처럼 굴면서 뭔가를 얻어내야 되고 어떨 때는 화를 내면서 얻어내야 되는데 이 강약 조절을 어떻게 하는 거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그런 모델들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어려움 여성들이 느끼기에는 그 전략을 사실 잘 구사하지 못하면 되게 이제 이 비판의 대상이 또 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또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굉장히 그 테토녀이기 때문에 극복하고 잘 투쟁해 보려고 하고 계신다. 야 재밌어 보려고 한 말이었는데 아무도 웃지 않네. 아무도 웃지 않네. 대통령이신 것 같아. 잘하셨으면 좋겠어. 뭐 이런. 해보려 하고 있는데요. 아. 그런 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뭐 경영진이든 회사에 위로 올라갈수록 여성이 사실 좀 많아지면 이런 소통에 있어서도 남녀에서의 그런 차이가 별로 없을 텐데 지금 대부분 언론사의 경영진들은 남성이 남자가 너무 많으니까. 많이 네. 차지하고 있다 보니 그런 소통하는 데 있어서도 남자 지부장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있었던. 하여튼 저는 여성 지부장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MBC 본부장 할 때도 후임이 여성 본부장이었으면 좋았겠다 생각 많이 하는데 사실 구하기 그렇죠. 저 자체가 사실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 아까 송선대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오늘 그 아니, 말씀을 너무 잘해주셨고 두 분 모셨다가 이렇게 그 스포트라이트를 드리게 돼서 또 원래 한 분이 두 분 모두에게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김다은 지부장님께 지부장 활동을 이제 1년만 하실 것 같진 않지만 그 하시는 동안 1년씩 1년씩인데 1년씩. 연임이 안 되지 않는다 아, 라고 하셔서 꼭 아니, 연임 결의. 그 다음 우리 임기랑 지금 막 생각하고 있었어요. 첫 임기에 꼭 시간 맞출 수 있을 1년 것인데. 1년 그다음 여기 약간 이렇게. 그다음에 본조에서 뵙게 되길 꼭 이루고 싶으신 목표가 첫 임기 때 뭐가 있다면 하나만 꼽아 주신다면. 좀 뜬금없는데 제가 되게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저탄소 저널리즘을 실천하는 거예요. 되게 고급지네. 잡지 어떡하죠? 시사인 어떡하죠? 그래서 약간 저희 회사가 이 아리백 그 시사 잡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지금 굉장히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 중이고 네네. 이게 제가 아까 말했던 이제 그 비록 여성 지부장이지만 제가 여성만을 대변하지 않고 네. 우리 회사의 여러 가지 음. 더 좋은 영향력을 네. 위하여 고민하는 모습. 그래서 제가 기후위기랑 관련된 기사들도 좀 쓰고 하는데 그런 고민의 일환으로 좀 시사인을 시작으로 더 많은 언론사들이 이런 저탄소 저널리즘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고 노사가 상생하는 방안으로 좀 지향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꼭 해보고 싶다. 그 대표님께도 좀 부탁드린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좀 돈이 좀 나가더라고요. 그래요? 저탄소 저널리즘 하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것은 말씀드린 그 아리백인데 그걸 하려면 재생에너지 인증서인 REC를 사야 돼요. 그래서 전기요금 플러스 REC 비용이 드는데 그게 살짝 조금 돈이 조금 가격이. 필요해가지고 아직 대표님께 말씀은 안 드렸고 비밀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근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공개되면 공개적으로 되게- 첫 공개. 말씀을 드려서 조금 압박을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사장님 좀 잘 좀 들으세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11분밖에 안 계셔서 압박이 많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클립으로라도 해봐야죠. 쇼츠를 만들어가지고 시사인 사장님 들으세요라고. 네, 이렇게 아, 클립 하나 따로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야겠네. 국장님. 시사인 부탁드립니다. 사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 이수기 대표님이라고 이수기 대표님. 네. 유명하신 분인데. 그렇죠. 네. 환경과 기후에 네. 대해서 늘 고민하시고 더 좋은 회사를 위해서 고민하시기 네. 때문에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전형적으로 잘될것 같네요. 네.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여성 지부장 특집으로 출발해서 김다은 특집으로 김다은 지부장님 특집으로 마무리한 오늘 네. 또연결 사회 너무 감사드리고 시사인 그 이슈로 시사인 지부 소개로 한번 다시 모셔도 네. 좋을 것 같아요. 예, 오. 시사인 지부 소개로 제가 또 한번 그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부장님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희 클로징 해야 되는데 또반장의 오늘의 한 줄평. 네. 요새는 너무 바빠가지고 한 줄평을 지금 생각해요. 아, 그래요? 막 떠올려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취지에 맞지 않아요? 네. 미리 막 해오는 것보다 네. 오늘의 한 줄평. 여성 위원장이 언론노조에 나올 때까지 또라이브는 계속됩니다. 오. 결의. 너무 빨리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누군가 하겠지. 네.